영화도 보고 브랜드도 알고 여기 5인치 크기로 작아진 마이크로 인간들이 살아가는 기발한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1억 원이 120억 원의 가치를 지니는 소인국의 삶을 그린 영화 다운사이징에 등장한 제품인데요. 오늘은 영화 속 신스틸러 브랜드 앱솔루트 보드카입니다. 먼저 다운사이징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평생을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식당에서 저녁을 때우며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폴. 그는 아내의 유일한 소원인 더 넓은 집을 갖는 것도 대출 조건이 되지 않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편 인구 과잉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간 축소 프로젝트인 다운사이징 기술이 개발되는데, 이 기술은 단순히 부피를 축소시키고 무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1억 원의 재산이 120억 원의 가치가 되어 왕처럼 살 수 있는 기회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화려한 삶을 그리며 폴과 아내는 다운사이징을 선택하지만 시술을 마친 폴은 아내가 자신을 두고 도망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죠. 모든 꿈이 실현되리라 믿은 다운사이징 세상에서도 또 다른 위기가 그를 기다리는데, 과연 그는 자신이 꿈꾸던 행복한 삶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2017년 맷 데이먼 주연의 알렉산더 페인 감독이 제작한 영화 다운사이징인데요. 극 중 거대한 앱솔루트 보드카를 싣고 여행하는 신박한 아이디어가 돋보인 명장면, 함께 보시죠. Oh my god. 다음은 앱솔루트 보드카의 탄생비와 birth 스토리입니다. 보드카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앱솔루트 보드카는 1836년 스웨덴에서 라스 올슨 스미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고아였던 불우한 성장 배경 탓에 그는 8살부터 잡화점에서 일하며 장사를 배웠는데요. 사업 수완이 좋아 대도시의 큰 잡화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14살 무렵에는 보드카를 판매하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뛰어난 장사 감각 덕에 당시 스웨덴에서 생산되는 보드카의 3분의 1이 라스 올슨 스미스의 손을 거쳐 판매될 정도였죠. 그런 그에게 있어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점은 바로 보드카의 퀄리티였습니다. 당시 판매되는 보드카들은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 맛이 깔끔하지 않거나 마시고 나면 숙취가 심했죠. 완벽하게 순수한 보드카를 만들기 위해 그는 고향인 아우스로 향하게 됩니다. 라스 올슨 스미스는 당시 감자나 고구마, 옥수수 등을 통해 만들어지던 보드카와는 달리 오직 하나의 재료로만 순수한 보드카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아우스에는 얼음 속에 묻혀 있다가 봄에 싹을 틔우는 겨울밀이 있었고, 방아 속에 갇혀 있다가 흘러나오는 샘물도 있었는데요. 그는 이 재료를 활용해 1879년 연속 증류법으로 그가 원하던 순수한 보드카를 만들게 되죠. 그는 이 보드카를 완벽하게 순수한 보드카, 즉 앱솔루트 퓨어 보드카라고 불렀고, 앱솔루트 브랜빈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하였으며 이것이 앱솔루트 보드카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앱솔루트가 태어난 지 100년이 흐른 1979년, 앱솔루트는 스웨덴과 유럽을 넘어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에서 보드카 소비량이 어마어마하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당시 보드카 세계시장 패권을 잡고 있었던 브랜드는 러시아 출신의 스톨리치나야와 스미노프였는데요. 문제는 당시 냉전시대였으며 소련이 떠오르는 보드카를 미국인이 마시기에 뭔가 떨떠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파악한 앱솔루트는 브랜드가 스웨덴 출신 제품임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고민합니다. 그래서 앱솔루트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기존의 길고 좁은 보드카병의 디자인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심벌. 브랜드의 상징은 짧은 목과 금속 스크류 와기를 덮어 현대적인 패키지 느낌을 전달하는 앱솔루트 보드카의 뭉툭한 술병인데요. 이는 디자인 에이전시 까를소넨 브루멘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까를소는 우연히 스톡홀름의 골동품 가게에 갔다가 구식 의약용 병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당시 소독용으로 쓰이던 알코올 보드카의 이미지가 단순한 디자인의 병과 만나며 오직 한 가지 재료로만 만드는 앱솔루트의 순수함과 잘 맞아 떨어지게 되었죠. 이 절제된 단순함을 구현하기 위해 앱솔루트는 병에 레이블을 붙이지 않고 유리병에 직접 문구를 인쇄했으며, 제품명도 앱솔루트로 줄였다가 끝에 E를 빼서 지금의 앱솔루트 브랜드명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앱솔루트는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가 묘한 호기심을 자아내면서 출시 첫 해에 10만 병이 판매되었고, 불과 몇 년 만에 현대적인 아이콘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어드버타이징. 앱솔루트의 병 디자인만큼 유명한 것은 광고인데요. 1980년 TBWA에서 맡은 앱솔루트 초기의 광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바로 검은 배경에 천사링 하나만 있는 앱솔루트 술병 그림이었죠. 지면 어디에도 제품에 대한 정보는 없었으며 다만 앱솔루트 퍼펙션이라는 카피 한 줄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 박히며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1985년에는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과 콜라보를 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특유의 스크린 판화 기법으로 앱솔루트 보드카의 모양을 표현해 사람들이 앱솔루트 보드카를 제대로 인식하게 만든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앱솔루트의 다른 작가도 소개해 주었는데요. 낙서 화가로 유명한 키스 헤링을 비롯하여 케니 샤프, 로버트 인디아나, 한국의 백남준까지도 앱솔루트와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시리즈는 1994년에 시작한 앱솔루트 시티였는데요. 세계의 도시를 앱솔루트와 연결하여 세계 시장을 개척하는 동시에 그 도시의 역사 문화 그리고 감성을 표현하였으며 은유적으로 앱솔루트 보드카 병 모양을 넣어 주류계의 먼 나라 이웃나라를 실현했죠. 개인적으로는 9.11 테러 사건을 추모한 앱솔루트 9/11 그리고 지난 한국의 광화문 시위 현장을 담은 앱솔루트 코리아가 인상 깊은 작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시그니처 프로덕트, 다음은 브랜드의 시그니처 상품인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앱솔루트 보드카입니다. 1979년 뉴욕에서 출시한 앱솔루트 보드카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18세기 약병에서 영감을 얻어 완성되었습니다. 조금은 투박하고 라벨이 없는 투명한 보틀은 경쟁사들의 길고 화려한 보틀 가운데서 단연 돋보였는데요. 수많은 예술가 및 철학자들과 콜라보하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공고히 했습니다. 앱솔루트 보드카의 첫 모델이자 가장 기본적인 라인인 오리지널은 무향, 무취로 가장 순수한 보드카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데요. 전량 스웨덴 남부 아후스 지방의 최고급 겨울밀과 성정 산물만을 원료로 만들어지며 알코올 도수는 40도입니다. 현재 앱솔루트는 1986년부터 100% 천연 원료를 블렌딩하여 다양한 향의 제품을 출시해오고 있는데요. 앱솔루트 보드카의 가장 첫 번째 블렌딩 플레이버인 페퍼를 비롯하여 바닐라, 라즈베리, 복숭아, 체리 등 23가지 플레이버 제품을 출시해 다양한 맛으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드카의 황제로 불리며 스웨덴을 넘어 세계 시장에 그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 앱솔루트 보드카. 순수함을 표현하기 위해 혁신적인 디자인과 콜라보로 단순한 브랜드를 넘어 멋짐과 예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티스트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도 사랑한다는 브랜드로 앞으로도 우리 곁에서 많은 감동을 주기를 더욱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영화 다운사이징에 등장한 신스틸러 브랜드 앱솔루트 보드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과 댓글 남겨주시면 브랜드 극장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브랜드 극장의 식품관, 코너, 재미있는 브랜드 스토리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브랜드 극장을 방문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이. Mucha diversión aquí.